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KBS를 찾아가 밤을 새웠습니다. KBS 보도국장의 이른바 교통사고 발언에 항의하러 갔다가 사장이나 당사자는 못 만나고 KBS의 엉뚱한 간부들과 입씨름을 하고 1,000명 가까이 동원된 경찰 병력과 대치했습니다. 이들 품에는 분향소에서 떼어온 아들, 딸의 영정이 안겨져 있었습니다. 이 사안의 본질은 언론의 거짓말입니다. 구조가 사실상 안 되고 있었는데도 수백 명 투입, 수백 척 투입, 사상 최대 규모의 구조 작업이라며 정부 발표 받아 쓴 언론이 먹을 욕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욕할 테면 욕해보라는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청와대 출입 기자단이 오마이뉴스의 기자실 출입을 정지시켰습니다. 계란 풀어 먹은 것도 아닌데라며 황제라면을 두둔한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 비보도를 약속하고 한 발언을 보도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발언이 비보도 약속의 대상이 되는지는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한 번 깨지면 그만인 비보도 약속을 가지고 오마이뉴스 이후에 보도한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까지 출입을 정지시킨 데 있습니다. 결국 권력을 지키는 언론이 알 권리를 지키는 언론을 징계한 꼴이 됐습니다. 이런 걸 일컬어 꼴사납다고 합니다. 뉴스K 뉴스특보 잠시 뒤에 시작합니다. 정말 너무하시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렇게 막고 있는 게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겁니까? 뭡니까? 보호해드리겠습니다. 보호해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24일째 아직 31명은 시신도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 또 해경이 이번 사고의 중대한 원인 제공자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고 약 50일 전 세월호에 대해 양호 판정이 내려진 해경의 특별 안전 점검은 불과 1시간 반 만에 끝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경과 언디는 수색에 참여한 민간 잠수사들 수당 지급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범정부 대책본부가 마련되어 있는 진도군청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현주 PD. 네, 김현주입니다. 네,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이 그곳을 방문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문제로 이뤄진 방문이었습니까?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은 정부가 발표하는 브리핑 내용을 믿지 못하겠다며 제대로 된 작업 내용과 계획을 발표하라고 항의 방문했습니다. 내일 잠수사 수십 명을 투입한다고 발표하지만 실제로 몇 명이 물에 들어갔는지, 내려가는 시간을 뺀 실제 작업 시간은 얼마인지, 대기 인력은 있는지 등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어제 새벽에 수색을 못한 것은 물살 때문이 아니라 잠수사가 없어서였다며 잠수사 교체가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답답해했습니다. 일주일 전 4층 다인실에 장애물이 있어 수색이 어렵다 했지만 지금까지도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 이 수사들이 진짜 수색을 하는 것이며 진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며 아니면 대기 숫자가 뭐 100몇 명이 넘는데 그 바지에 100몇 명이 있으면 확실한지 이런 것도 모르는 거예요. 내려가는데 몇 분이 걸리는데 그 수태 물어봤어요. 잠수부들한테도 물어보고 뭘 물어보고 이쪽 관계자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해줘요. 애들을 확인하러 가는데 사진으로밖에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실물을 못 봐요. 안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는 게 아니고 보여주는데 아버지 엄마들이 무서워서 못 봐요. 이제는 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되질 않아요. 그 정도 상태의 애들이 그렇게 올라와요. 내 새끼 마지막 얼굴을 못 본다니까 무서워서. 어제 3분 올라오신 분들 다 못 봤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은 딱 하나예요. 그냥 앞으로 할 수 있는 작업 내용, 뭐 군안이든 구조든 어떻게 할 것이며 자세한 브리핑, 그 다음에 잠수부들 건강 상태 뭐 이런 거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거.
자, 민간 잠수사들의 수당을 누가 지급하는지를 놓고 해경과 언딘이 갈등을 빚고 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네, 해경은 총괄 관리 감독은 해경에서 하지만 민간 잠수사 개개인에 대한 관리는 언딘이 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하지만 언딘 측은 언딘 소속 외의 민간 잠수사는 해경이 인명구조협회의 요청에 데리고 온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잠수사들의 수당 지급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해경은 자신들이 데려온 잠수사들은 순환구호 종사명령에 따라 일하고 있고 법대로 수당을 지급할 거라 말하지만 언딘 측에 배정된 민간 잠수사에 대해서는 언딘이 알아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순환구호법에 따르면 민간 잠수사 수당은 8시간 기준 약 9만 7천 원가량입니다. 두 가지 루트가 있는데 국가에서는 민간 잠수사를 동원해서 직접 관리하는 그 형태가 하나가 있고 다른 한 루트는 민간 업체를 통해서 모집하고 계약을 해서 민간 업체에서 1차적인 관리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고. 자, 세월호 사고 약 50일 전이죠. 해경은 세월호에 대해서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했고 양호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점검 결과 이 양호 판정을 내렸던 것들 모두 참사의 원인이 됐더군요. 네, 세월호는 지난 2월 25일 특별 점검 당시 비상훈련, 안전시설, 구명장비 등에 대해 모두 양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양호 판정을 받았던 모든 것이 참사의 원인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기도 합니다. 이 특별 점검에는 인천해경 서모경사, 한국성급, 선박안전기술공단 관계자 등 5명이 투입됐습니다. 이들은 불과 1시간 만에 순수 여객 탑승 정원이 921명인 초대형 여객선에 대한 모든 점검을 끝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걸어다니는 데만 1시간가량 걸린다는 세월호에 대한 안전점검이 1시간 반 만에 끝난 것에 대해 하나마나한 점검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자, 어제 언딘이 인양을 포기한다는 입장을 확정했다고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럼 정부가 인양업체 다시 선정하는 겁니까?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박승기 대변인은 이 경우 정부가 인양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양에 대한 내부적인 논의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TV 취재진이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스미트사의 용역보고서, 인양 관련이 아니냐는 물음에는 수색 구조에 집중하는 것이라면서도 인양에 대한 내용이 없을 거라고 단정짓지 못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현재 수색 방법이 끝날 때까지는 인양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전했지만 수색 계획은 3차까지만 세워져 있고 데드라인은 오는 15일입니다. 그 현재의 수색 방법이 끝날 때까지는 일단은 인양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인양 이야기를 저희들이 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내부적으로 이런저런 검토는 할 수 있겠죠. 선정은 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예. 인양에 대해서 기본적인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네. 자, 오늘 수색 상황 어땠는지 좀 전해주시죠. 네, 어젯밤 4명의 희생자를 수습했지만 오늘 추가로 희생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남은 실종자 수는 31명입니다. 사고대책본부는 오전 브리핑에서 혹시 모를 시신 유실에 대비해 어제부터 이틀간 마네킹을 결합한 표류 부위 4개를 투입했다 밝혔지만 사고 발생 24일이 지난 현재 실효성이 있을진 의문입니다. 진도군청에서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네, 지난달 28일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목포 해경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한 교신 내역과 근무일지 등을 통해 초동대처 제대로 됐는지 또 숨기는 것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떤 부분에 관해서든 해경 관계자는 단 한 사람도 합동수사본부에 불려간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 관계자 누구도 참고인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수사본부는 아직 혐의가 없어서 신병 확보가 어렵다고 해명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변명일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수사 상황 취재하고 있는 곽보아 PD 연결합니다. 곽 PD. 네, 곽보아입니다. 네. 자, 먼저 청해진 해운 대표 구속된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선박 매몰,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김한식 청해진 해운 대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대표는 세월호의 보건성 문제를 알고 있었는데도 무시하거나 방치해서 사고를 내고 과적 운항으로 부당이득을 책임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저희가 어제도 해경에 대한 수사 의지 짚어봤습니다만 지난달 28일이었죠. 압수수색 때 그 목포 해경에서 확보한 자료들이 있을 텐데요. 이걸로 해경의 구조 실패 책임까지도 규명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검찰 측은 압수한 자료들로 구조 전후 상황을 모두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교신 기록과 녹취록, 근무 일지 등을 압수했다고 알려졌는데 그것만으로 해경의 초동 대처 실태를 규명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검찰에서도 그 부분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사진과 영상 분석이 필요하고 구조 작업에 나섰던 해경 관계자에 대한 진술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일단은 사고 원인 규명이 우선이라며 지금 진행 중인 고박업체, 안전점검업체, 구명벌업체 수사를 마쳐야 해경 수사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네. 자, 검찰도 해경 관계자들의 진술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이면 조사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신병 확보를 하거나 하다못해 참고인 조사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현재로서는 해경 관계자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신병 확보에 대해서도 법률상 혐의가 없기 때문에 체포나 구속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직무태만이 적용될 수 있는데 직무태만은 징계사항이지 법률상 처벌 조항이 없고 더 나아가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했다거나 해야 직무유기에 의한 처벌이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그게 명백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관계자들을 불러서 진술을 들어야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수사는 꼭 진술을 들어야만 하는 건 아니다라며 우리도 다 생각이 있고 알아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네. 자, 혐의가 없어서 신병 확보가 어렵다. 다른 법조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네, 평소 검찰의 수사권 발동 속도에 비해 이번 해경에 대한 수사는 속도가 더디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재정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해경의 진술을 듣고 혐의를 파악해봐야 하는 상황인데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관건에 어떤 사정이 있기 때문인 것 같다며 굳이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가 끝나야 해경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세월호 특위의 김용민 변호사는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가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병 확보를 통한 조사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직무태만이 아니라 뭐 직무유기로 가든가 해야죠. 왜냐하면 순환구법에 따르면은 인명 구조 업무의 책임자는 해경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지금 언딘에 독점 계약을 준 거잖아요, 사실상. 그리고 언딘만 뭐 구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이제 구조 명령도 뭐 발동하지 않고 사실상 그냥 언딘만 할 수 있게 다 지금 배척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해군도 못 들어가게 하고 민간 잠수사도 못 들어가게 하고. 예, 그랬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순환고법에 처벌 규정이 있는지는 지금 저도 아직 확인 안 해봤는데 적어도 이제 공무원의 이제 직무유기는 가능하다고 봐야죠. 네. 자, 어제 해경이 한국 성급의 압수수색 정보를 미리 흘렸다 이런 내용 보도해 드렸습니다. 해경뿐만 아니라 검찰 안에서도 정보를 흘린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검찰 수사 정보를 한국 성급에 유출한 혐의로 부산지검 수사관 시모 씨와 부산해경 소속 이모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시모 씨는 지난달 24일 부산지검이 한국성급 부산본사와 임직원 사무실 등 9곳을 압수수색한다는 정보를 이 경사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사는 이 정보를 한국성급 법무팀장 원모 씨에게 문자 메시지로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수사본부는 해경 부실수사 여론을 의식한 듯 해경이 편집 혹은 삭제했다는 의혹이 있었던 진도 VTS와 세월호 간 교신 기록을 분석 중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확보된 사고 원인을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며 선장 등 주요 승무원 기소 전까지 사고 원인에 대한 1차 수사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유병언 전 세무그룹 회장이 청해진 해운에서 매달 1,000만 원씩을 받았다, 급여로 받았다 이런 사실이 드러난 겁니까? 그렇습니다. 수사본부는 청해진 해운의 급여 대장에 유 전 회장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매달 1,000만 원의 월급을 받아온 사실이 쓰여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올해 4월 15일자 청해진 해운의 조직도가 발견됐는데 여기에는 회장 유병언, 사장 김한식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청해진 해운을 포함한 계열사의 공식 지위나 지분을 갖고 있지 않고 회사 경영과도 무관하다는 유병언 회장 측의 주장과 다른 내용입니다. 한편 인천지검은 유 전 회장의 측근이자 국제영상 대표인
탤런트 전혜영자 씨에게 내일 오후 3시까지 출석 통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국제영상회의 노른자 쇼핑과 구원파의 본사인 경기도 안성 소재 금수업 대표도 맡고 있어 유 전 회장 일가의 핵심 경영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지검에서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KBS의 세월호 보도와 보도국장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어젯밤 KBS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을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은 경찰이었고 문제의 발언을 한 당사자와 KBS 사장은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KBS와 경찰의 대응, 김지혜 PD가 취재했습니다. 어젯밤 10시 무렵 세월호 사고 희생자 유가족들이 버스 5대를 나눠 타고 서울 여의도 KBS에 도착했습니다. 부적절한 언행을 한 KBS 보도국 간부와 최종 책임자인 KBS 사장의 사과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KBS의 김시곤 보도국장은 세월호 사고 이후 한 식사 자리에서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하는 발언을 했다고 지난 3일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가 밝힌 바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KBS 간부를 만났던 어제 낮부터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직접 여의도로 오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자리에 김시곤 국장이나 불러와서 사과를 해야 된다. 우리 아이들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 요구를 했고 KBS에 연락을 했고 올 겁니다 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8시 반까지 시간을 줬죠. 그런데 그 몇 시간 동안 오지를 않았습니다. 김시곤 국장이 분향소에 와서 직접 우리 가족들과 이 아이들 영정 앞에서 사과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직접 가서 사과를 받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겁니다. 하지만 KBS 앞에서 유가족들을 맞은 건 경찰이었습니다. 경찰은 2중 3중으로 방어벽을 치고 KBS로 들어가는 입구를 모두 차단했습니다. KBS 옥상에 달린 카메라도 방향을 바꿔가며 유가족들의 동향을 살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경찰 관계자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여기 나오시게 된 거예요? 좀 물어보면 어떡해요. 구급차도 오시고 다 준비가 되신 것 같아가지고. 그때도 연락 받고 왔어. 어디서요? 그건 모르겠어. 경기 쪽에 잘하는데. 경찰들이 출입을 통제한 주차장, 본관 로비 등은 평소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구역이어서 경찰이 과도한 통제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범죄 목적으로 들어간다 이러면 막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범죄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막을 법적 근거는 없다고 봐야 되고 과도한 공권력 행사 또는 요건이 충족이 안 되는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유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서늘한 밤바람을 맞으며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유가족 대표 등이 KBS 본관 로비로 들어간 때는 도착 후 2시간가량이 지난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이 과정에서도 KBS가 고압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0명을 오라고 그랬는데 왜 인원이 많습니까? 이렇게 인원이 많으면 대화가 안 됩니다. 10명과 13명의 대화의 차이는 뭡니까? 그러니 그 다음 관문은 또 뭐냐면 이 자동 개폐문 있잖아요. 뭐 대고 삑거림 들어가는 거. 오늘 안 열어주더라고요. 왜 안 여냐? 그랬더니 여기는 출입을 하려면 출입증을 기록해야 됩니다. 우리가 불러야 되는데 안 오니까 친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절차가 있으니 절차에 따라서 출입증을 기록하고 들어갑니다. 그처럼 오랜 과정을 거쳤지만 유가족들은 사장과 보도국장이 아니라 보도본부장, 스포츠국장, 해설국장 등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20분 내로 사장을 내려보내라는 유가족들의 요구에 보내겠다고 답해놓았지만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이에 가족들은 KBS 사장이 못 나오겠다면 대통령을 만날 수밖에 없다며 청와대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길환영 사장은 유가족들이 청와대 부근에서 농성을 시작한 지 12시간이 지난 오늘 오후 3시 반경에야 유가족들을 찾아 결국 사과했습니다. 그에 앞서 김시곤 보도국장은 사임 의사를 밝혔고 길 사장은 사표를 즉각 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 KBS 김시곤 보도국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KBS 보도의 중립성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도국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KBS 길환영 사장이 유가족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길 사장은 김시곤 국장의 보직 사퇴를 수용한다는 말이 아니라 사표를 수리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앞서 열린 김 국장 기자회견에서 김시곤 보도국장은 길환영 사장이 그동안 사사건건 보도에 개입해 왔다며 사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문제의 발단이 된 이른바 교통사고 발언에 대해서는 김시곤 보도국장의 주장과 KBS 노조의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노조의 주장과 김시곤 보도국장의 발언 내용들 들어보시겠습니다. KBS 본부가 이 발언에 대해서 주목하고 외부에 공표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보 방송이 사실상 우리 KBS 재난 주간 방송사로서 KBS가 제대로 또 깊이 있게 보도해오지 못했다는 자성 속에서 여러 차례 그 문제점을 제기해 왔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그 김시곤 보도국장이 그 기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세월호 참사에 의한 그 희생자 수를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비교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크게 격분을 했고요. 여러 군데를 통해서 그 발언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세월호 참사 사망자 수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언행이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구할 수 있는 또는 희생당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희생된, 또 정부의 초기 구조가 잘못돼서 아까운 생명들이 물속에 잠기는 아주 처참한 일이었다라고 저희들은 보는 데 반해서 교통사고 사망자는 그것이 뭐 원했든 원하지 않았던 간에 가해자나 또는 피해자들이 그 일부 주의를 소홀히 했거나 과실에 따른 경우가 왕왕 많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책임도 또한 그와 전혀 뭐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도 아닙니다. 결코 두 가지 사안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언급했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저희들은 부적절하고 정말 공영방송 보도 책임자로서의 그 발언이 전혀 있어서는 안 될 발언이 회식 자리이긴 하지만 있었다는 데 대해서 저희들은 크게 문제점을 삼은 거고요. 저희들이 논의 결과 이 부분은 반드시 외부에 공표를 해서 반드시 그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에 온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발표하게 된 겁니다. 세월호 참사 특보가 한창이던 지난 28일 KBS 근처 중국집에서 과학재난부와의 점심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세월호 참사는 기본적으로 안전 불감증에 의한 사고였다. 따라서 이번 참사를 계기로 안전 불감증에 대한 뉴스 시리즈물을 기획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낳고 있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한 해 10,000명 선에서 6천여 명 선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한 달에 500명 이상 숨지고 있는 만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도 일깨워야 한다라고 발언한 내용을 놓고 언론노조 KBS 본부가 전체 내용은 거두절미한 채 일방적으로 반론은 단 한마디도 쉬지 않은 채 왜곡해 지난 3일 성명서를 낸 것입니다. 아울러
아래 선언으로 오늘 회견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 KBS 사장은 언론 독립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을 지닌 인사가 돼야 한다. 하나, KBS 사장은 우리나라 민주정치가 5년 단임제를 기반으로 뿌리를 내렸듯이 단임제로 해야 한다. 하나, 언론에 대한 어떠한 가치관과 신념도 없이 권력의 눈치만을 보며 사사건건 보도본부의 독립성을 침해해온 기관형 사장은 즉각 자진 사퇴해야 한다. 그 이후에 KBS 사장의 임기는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 하나, 보도본부의 독립성을 위해서 보도본부장에 대한 노조의 신임 투표는 철폐하고 보도본부장의 3년 임기도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보도국장 저 김시곤은 본신의 힘을 기울였으나 보도의 독립성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보도국장직을 사임하고자 하며 저의 오늘 회견이 한국의 유일한 공영방송 KBS가 명실상부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는 작은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공영방송 KBS라고 했습니다. 기자들은 회사의 보도가 부끄럽다며 반성문을 냈고 보도국장은 방금 전에 드린 대로 1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에 비하면 300명은 많은 것도 아니다라는 망언을 했다. 이런 논란 끝에 사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측은 이런 논란에 대한 사과는 미뤄둔 채 어제 안산 분향소에서 유가족에 의해 간부들이 폭행을 당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입장에 외는 빠져 있었습니다. 네, 물론 그 이후에 기관형 사장이 유족들의 요구에 따라서 사과를 했습니다만 진정성에 대한 평가는 별개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당시 어떤 일이 벌어져서 KBS가 폭행, 억류 등의 그런 단어들을 사용했는지 노지민 PD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경 안산 합동분향소를 방문했던 KBS 간부들이 유가족들에게 항의를 받았고 일부 언론에서는 이준환 KBS 취재주간이 봉변을 당했다는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김시곤 KBS 보도국장의 망언 논란이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1시 40분 KBS는 조문 갔던 보도본부 간부들이 폭행 억류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KBS 측은 유족 위로차 분향소를 찾았던 자사 간부들이 유족들에 의해 폭행과 억류를 당했다며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가족 측은 가족 조문을 위해서 방문했다는 것부터가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오후에 KBS의 간부로 보이는 사람들이 저희 분향소로 방문을 했다가 어느 분이 제보를 해서 저희들이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시곤 국장이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김시곤 국장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는데 없다. 그래서 실랭이를 벌이다가 잠시 저희와 함께 천막 안에 있는 그런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됐었죠. 그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왜 왔습니까? 이 분향소에 왜 왔습니까? 보도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KBS 쪽에서 발표한 거는 그 사람들은 조문을 하러 갔다가 그렇게 됐다 얘기를 했어요. 아닙니다. 기자 여러분들 아닙니다. 제가 그 두 분한테 물어봤어요. 잘 대해주면서 얘기를 끌어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분향소 내에 우리 KBS 기자들, 취재팀들, 뭐 카메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 격려차 왔다. 분명히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마치 조문 온 사람을 붙잡고 행패를 부린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제가 직접 물어보고 들은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폭행과 억류 부분에서도 입장이 갈립니다. KBS 측은 조문 중이던 이준환 취재주간과 정창훈 경인센터장이 유가족에 의해 수차례 폭행당한 데다 5시간 넘게 억류됐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유가족 측은 간부진이 4시경 도착한 뒤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완력을 행사한 일은 있었지만 그 뒤에는 함께 김시곤 국장을 기다렸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분을 확인해야 되니까 아니면 아싸리 처음부터 오픈했으면 그렇게 안 해요. 그냥 기자 알아서 뭐 막면서 저 사람 얘기도 안 하니까 네가 연락을 해라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첩보원같이 정보원같이 끝까지 버티는 거죠. 얘 뭐 있다 이런 거, 얘 뭐 있다, KBS 아니다. 그래서 신분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깐깐이 쓰는 거 어떻게? 지갑 빼고 명함 비교해서 신분증 확인해서 KBS 지금 맞구나. 다시 집어넣고서 전화해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쪽에서 몇 시까지 온다니까 걔네 보내고 그 사람을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같이 기다려야지. 8시 반까지 온다 그랬으니까 8시 반까지 기다린 거지. 그럼 너 가. 8시 반에 우리 오는 줄 알았는데 기다릴게. 이럴 수는 없잖아요. 사람 기다리면서. 그걸 억류라 그러면 말 할 말이 없지. KBS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들이 유족 편을 들면서 일방적으로 KBS를 공격하는 기사를 양산했다며 왜곡 보도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KBS의 보도에서는 자사가 주장하는 폭행이 벌어진 원인과 상황에 관한 충분한 설명은커녕 사측과 유가족 측의 입장에 대한 기계적 균형조차 없었습니다.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 오늘 새벽 KBS에서 청와대 쪽으로 이동한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청와대 인근 주민센터 앞에 오후 4시 넘어까지 길바닥에 앉아서 대통령과의 면담, KBS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때 한 유가족이 딸아이가 남긴 휴대폰 속 음성 파일을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들려줬습니다. 이미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고 이보미 학생의 노래였습니다. 2달 전 선배 졸업식에서 부르기 위해 녹음했던 거위의 꿈입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걱정하지 말아줘. 헛된 꿈은 독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언젠가 나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날을 수 있어요.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해요. KBS는 재난방송 주간방송사입니다. 한국신문방송 중에서 가장 많은 취재 인력과 가장 풍부한 취재 장비를 보유한 거대한 매체입니다. 하지만 KBS의 세월호 참사 보도는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아왔고 KBS 내부에서 창피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지경입니다. 이런 판국에 KBS 수신료 인상안이 국회에 상정됐습니다. 강신혜 PD가 보도합니다. KBS 기란영 사장이 오늘 오후 유족들 앞에 나서기 한참 전인 오늘 새벽 KBS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입장에서 KBS는 세월호 참사 이후 총력을 기울여 문제점을 심층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해왔다며 자사 보도를 두둔했습니다. KBS가 세월호 관련 보도를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사고 당일인 지난 16일 KBS는 승객이 전원 탈출한 듯 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언론들이 정부와 경기교육청 등의 발표를 인용해 보도한 것에서 한 발 더 나간 추측 보도였고 오보였습니다. 사고 당일과 그 다음 날에는 수백 명의 잠수사들이 투입됐다는 정부의 거짓말을 검증 없이 그대로 전했습니다. 정부의 구조 작업에 의문이 강하게 제기된 뒤에도 720여 명의 잠수부가 수색에 참여했다는 등 거짓 보도를 지속했습니다. 사고 사흘째인 18일 오후 뉴스특보에서는 선내에 엉켜있는 시신이 다수 확인됐다는 선정적인 자막을 그대로 방송했습니다. 게다가 이 보도는 오보로 밝혀졌습니다. 이 밖에도 KBS는 대통령이 관련된 상황을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2차례 진도를 찾았을 때와 안산 분향소를 방문했을 때 실종자 가족이나 유가족들의 항의는 삭제된 채
박수를 받고 위로하는 대통령의 모습만 강조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현장을 취재한 KBS 내부 증언으로도 확인됩니다. KBS 기자들은 지난 7일 사내 보도정보 시스템에 올린 반성문에 이런 사실을 담았습니다. 실제로 KBS는 4월 17일 대통령이 처음 진도를 방문했을 때 실종자 가족의 항의는 가린 채 대통령이 박수를 받는 장면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그 스크린도 설치해서 모든 것을 자세하게 좀 5월 4일 두 번째 방문 때도 가족들과의 비공개 면담 내용을 청와대가 알려준 대로 그래픽으로 만들어 보도했습니다. 4월 29일 분향소 조문 때 유가족 사이에서 터져나온 격한 항의들은 모두 편집됐습니다. 이런 KBS 보도는 KBS가 스스로 평가한 심층 진단과 대안 제시와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어 보입니다. KBS 보도에 대한 비판이 KBS 안팎에서 비등하고 있지만 여당은 어제 KBS 수신료 인상안을 날치기 상정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오프 더 레코드, 비보도를 전제로 한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된 일이 최근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현장을 방문했다가 이른바 황제라면 논란에 직면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을 가리켜 라면에 계란을 넣어 먹은 것도 아니라며 두둔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오마이뉴스에 실렸고 청와대 기자단이 오마이뉴스에 대해 기자실 출입을 9주일 동안 정지시키는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알 권리를 지키려 한 언론이 권력을 지키려 한 언론들에 의해 징계를 당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기자단과 청와대 유착 논란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장부경 PD입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 시점은 4월 21일이었고 오마이뉴스는 이를 다음 날 청와대 대변인의 서남수 장관 감싸기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바로 이 기사입니다. 오마이뉴스는 민경욱 대변인의 발언이 비보도를 전제로 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비보도 요청을 언론이 사전에 수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보도 요청이 이번 발언처럼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등 여론 조작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면 요청 수용 이후라도 깰 수 있습니다. 비보도 요청이 정상적이었다 하더라도 한 번 깨지면 그 효력이 없어집니다. 실제로 오마이뉴스 보도 이후 경향과 한겨레신문, 한국일보가 이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기자단은 오마이뉴스와 함께 이들 3개 신문사에 대해서도 출입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도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항변하는 조치로 보이지만 약속 대상이 아니었던 약속, 그것도 이미 깨진 비보도 약속을 굳이 지킨 언론이 과연 약속을 지킨 것인지 권력을 지킨 것인지 의문입니다. 청와대 기자단이 징계를 해야 한다면 오히려 이런 장면이 아닐까 합니다. 지난 1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실에 들렀을 때 MBN의 김모 기자는 너무 안고 싶었다며 대통령과 이렇게 포옹을 했습니다. 공개된 자리에서 기자임을 스스로 포기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MBN은 자기네 기자가 대통령과 포옹의 화제라며 자랑하는 보도까지 냈다가 비웃음을 샀습니다.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쓰는 기사들은 종종 용비어천가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 이데일리가 보도한 기사와 지난 2011년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추켜 세운 대상은 대통령이고 추켜 세운 기자들은 청와대 출입 기자입니다. 대통령을 태운 왕실마차가 버킹엄 궁에 들어설 때는 햇빛이 쨍쨍 비쳤다. 비즈니스 외교 현장에서는 CEO 출신 대통령을 뽑은 우리 국민들이 그 혜택을 톡톡히 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권언유착의 극치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실화 한 가지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2013년 2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청와대 출입기자 3명에게 포상을 했습니다. 이명박 후보 시절 이른바 마크맨부터 시작해 MB정부 5년 내내 청와대를 출입한 YTN의 김모 기자와 MB 집권 2년을 기념해 보도사진전을 주도했던 매일경제의 박모 기자 등입니다.
이들이 받은 상 이름은 숨은 유공자 표창이었습니다. 출입기자단은 해당 출입처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엠바고다, 비보도다, 출입처가 요구한 대로 다 들어주는 기자단은 감시와 비판이라는 언론의 의무를 다할 수 없습니다. 국민TV 뉴스 장부경입니다. 침몰 현장에 오니 마음이 아프다면서 간만에 애국하러 왔다는 글을 카카오 스토리에 올린 이광욱 잠수부는 차디찬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잠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맹골 수도에서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겁니다. 조급증에 걸린 우리 사회가 왜 잠수부를 빨리 투입하지 않느냐며 글을 떠민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대목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24일 일부 실종자 가족들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양경찰청장 등을 불러 작업이 더디다며 압박했습니다. 사고 초기 현장에 간 총리는 물병을 맞았고 청와대 행정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KBS에 대한 세월호 유가족들의 불만이 폭발한 오늘 정치권에서도 KBS가 화두였습니다. 야당은 새누리당이 KBS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한 데 대해 민심을 쉽게 생각하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의 NLL 발언 번복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새누리당에서도 국정원장 해임과 새누리당 지도부의 대국민 사과 요구가 나왔습니다.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주 PD. 네, 김희주입니다. 네, KBS 수신료 문제부터 알아보죠. 민주연합에서 오늘 어떤 입장이 나온 겁니까? 어제는 원론적인 반대 입장을 보였던 박영선 신임 원내대표가 오늘은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여당이 KBS 수신료 인상을 단독 상정한 것은 민심을 쉽게 생각하는 것이라며 KBS 수신료 인상은 KBS 방송의 공정성과 직결돼 있어 국민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연합의 우원식 최고위원은 유가족들 가슴에 대못을 박은 KBS가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있냐며 KBS는 이 와중에도 시청료 인상에 목매고 있다. 제정신이냐고 비난했습니다. 우 의원은 또 KBS가 올려야 할 것은 시청료가 아니라 땅바닥에 떨어진 국민 신뢰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KBS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시청료에 대한 민주연합의 운심폭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설령 민주연합 지도부에서 절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타협을 시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세월호 유가족들 만난 청와대 정무수석이 곧 이어서는 여야 신임 원내대표들을 찾아갔더군요.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박준우 정무수석은 먼저 오후 2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만나 세월호 유가족들이 철저한 실종자 수색과 진상규명을 당부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사태 수습과 원인을 규명하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박 정무수석은 오후 3시에는 박영선 원내대표와 만나 유족들과 KBS 문제로 면담을 했다며 상황이 대단히 심각해서 KBS가 최대한 노력해달라고 부탁했고 그 후 국장이 사의를 표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유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며 대통령이 일정이 바쁘겠지만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더 우선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오늘 새누리당에서 야당 요구를 무엇이든 다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왔더군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내용이죠?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기본적으로 야당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수석 부대표는 오전 브리핑에서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특검, 국정감사, 국정조사, 청문회, 5월 국회 등 어떤 요구라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입장은 앞서 이완구 신임 원내대표가 보였던 견해와는 달랐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오전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민주연합이 청문회, 국조, 국감, 특검을 얘기하는데 중복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던 새누리당이 몇 시간 만에 입장을 다시 바꾼 것은 세월호 민심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김재원 부대표는 야당의 요구가 정치적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활용돼선 안 된다고 말해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꿀 수 있는 실마리를 남겨뒀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보죠. 오늘 새누리당 인천시장 후보로 유정복 전 안행부 장관이 됐습니다. 네, 새누리당 인천시장 후보로 유정복 전 안행부 장관이 확정됐습니다. 새누리당 인천시장 경선에는 안상수 전 인천시장과 유정복 전 장관이 대결을 펼쳤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 국민참여선거인단 투표에서 유 전 장관은 1,772표, 안 전 시장은 946표를 얻었습니다. 또 그제와 어제 시행된 여론조사에서 유 전 장관은 55.1%, 안 전 시장은 44.9%를 얻었습니다. 내일은 새누리당의 경기지사 후보 경선, 민주연합의 전남지사 후보 경선이 열리고 올해인 일요일에는 민주연합의 경기지사 경선이 있습니다. 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북한에 상납했다. 이런 발언까지 했던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어제 말을 뒤집지 않았습니까? 여야에서 비슷한 입장들이 나왔더군요.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민주연합의 한정혜 대변인은 근거 없이 남북 정상회담을 대선 과정에서 정략적으로 써먹고 이제 볼일 다 봤으니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식으로 넘어가겠다는 황당하고 뻔뻔한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이로써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이 NLL 포기가 맞다는 주장을 펴며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남재준 원장의 해임 사유 역시 더욱 명확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누리당 쪽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이제라도 윤 의원이 솔직히 인정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새누리당은 정상회담 비밀 문서를 공개한 국정원장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해야 한다. 국정원장에 놀아난 새누리당 지도부도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윤상현 의원은 애초부터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NLL을 포기하는 태도를 취했다고만 말했다. 말을 뒤집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창문에 바다가 보여요. 세월호에서 살아온 누군가 그렇게 말한다고 안산 사는 사람이 전해주었습니다. 그 바다 풍경일 리도 스쿠버 관광의 잠수 체험일 리도 없습니다. 죽음의 바다, 그런 기억과 함께 살 필요는 없는 거지요. 사회가 크게 변해야 어제 울산 석유화학공단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같은 날 인근 SK케미칼 울산 공장에서는 질식 사고로 3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제2고로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나 5명이 다쳤습니다. 3고로에서 화재가 일어난 지 이틀 만에 같은 공장에서 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이미 보도된 대로 울산 현대중공업에서는 3, 4월 2달 동안에만 8명이 사고로 숨졌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안전 문제가 언론의 중요 관심사로 떠올라서 그나마 보도가 되는 것이지 요즘에만 유독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OECD 산재 사망률 1위인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로 숨지는 노동자 수는 정부 집계만으로도 한 해 2,000명입니다. 하루에 5명씩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부모가 아이를 잃었습니다. 산재는
아이에게서 부모를 빼앗아갑니다. 뉴스K 뉴스 특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